우리 집 보험료 얼마지? 갑자기 왜? 내일 모레가 은퇴인데 잘 돼 있나 싶어서 그렇지. 여보, 당신 말대로 내일 모레가 은퇴인데 갑작스리 밑도 끝도 없이 보험 내용이 궁금한 것도 아니고 얼마 내는지를 왜 물어보는데? 당신 눈치 보느라 못 물어봤지. 돈 얘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니까. 안 그래도 당신 잘 듣는 그 돈키호테 있지? 내가 상담 신청했거든? 아무튼 결국은 요 신청도 내가 했잖아. 아무튼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집 상황 대충 얘기했더니 운전자 보험료가 너무 많대. 내가 운전이라 하니까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보, 무턱대고 운전 많이 하니까 비싸게 내야 되고 그게 아니고 10,000원이면 충분하대 당신도. 에이, 정말 잘 좀 알아봐봐. 자, 봉이충이 극단. 오늘도 열연 훌륭하셨습니다. 근데 운전을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인데도 운전자 보험이 그렇게 싸요? 10,000원이면 충분하다. 진짜일까요? 봉선미 전문가님. 네,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10,000원이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운전을 업으로 계시고 있으시다든지 하면 보험료 면에 있어서는 또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내용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군요. 뭐 잠시 후에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다 보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특히나 많으시거든요. 운전을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 자, 그런 얘기들을 오늘 다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특히나 운전자 보험이 가장 문제셨다고요? 네, 운전자 보험이 가장 문제긴 했는데요. 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셨어요. 상담 신청해 주신 애청자는 아내분이세요. 마트에서 일하고 계시고 남편분은 중장비 관련 운전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두 분 합산 월 소득은 약 500만 원 정도인데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은 집담보대출이자 55만 원, 또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40만 원, 그리고 고정 지출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보험이 대략 155만 원 정도였어요. 보험료 왜 그래요? 월 소득이 500만 원인데 보험료가 155만 원.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걸 매달 내고 계셨다는 거는 소득의 3분의 1을 매달 보험료로 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실화입니다. 요새 유행 있죠. 이거 실화임? 실화인데 정말 버는 대로 네. 보험료를 내고 계신 상황인 거죠. 애청자님이 약 79만 원, 배우자분이 48만 원, 또 따님이 28만 원에 총 10건을 가입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부모님 용돈, 주택담보대출 55만 원, 나머지 250만 원 생활비 너무 많죠. 추가로 그러니까요. 식비와 자동차, 기름값, 휴대폰 요금 등등등 이거 나가고 나면 정말 모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500만 원이면 사실 적게 버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축 여력이 한 푼도 없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와 만나기 전까지 사실은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줄을 모르셨대요. 보험 10건을 뭐 필요하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가입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155만 원이나 됐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수입과 지출 꼼꼼하게 써보는 것부터 재무설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본인 가정 보험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내? 아유 저 집 큰일 났네 하면서 놀라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우리 집 보험료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깜짝 놀라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지난주에 왜 저희 돈키호테 작가도 김 전문가님한테 혼났잖아요. 네, 요새 뭐 주식 좋은 거 없냐고, 코인 뭐 없냐고, 부동산 어디에 뜨냐고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보험부터 점검합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작가가 뒤로는 그런 거 묻고 다니는군요. 우리 끝나고 전체 회의 좀 해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청취자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애청자님 댁의 문제는 보험료인 게 확실하네요. 3분의 1이니까. 그렇죠. 보험료가 확실하죠. 보험료를 많이 내다 보니까 저축 여력도 없고요. 당연히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2012년도에 가입하신 운전자 상해보험은 적립금까지 넣어서 무려 15만 원씩이나 내고 계시는데도 정작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벌금 담보, 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너무나 적게 들어 있어서 가입하신 의미가 사실은 없으셨어요. 15만 원이나 내고 있는데 정작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쬐끔밖에 없었다. 네, 음. 정리를 해드리면 본인이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냥 사무직, 뭐 이렇게 회사원, 주부 이렇게 운전을 출퇴근 정도 한다. 그러면 10,000원 정도면 되고요. 근데 직업이 택시 또는 중장비 운전, 버스 이렇게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도
한 3, 4만 원 됩니다. 아. 3, 4만 원이면 되는데 지금 뭐 거의 한 3배, 5배, 15만 원 내고 그러니까 계셨으니까 15만 원 너무 많아요. 뭘 해도 비싼 거죠, 지금. 너무 많죠. 그렇군요.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보장성 보험료는 얼마 안 되는데 적립금으로 많이 내고 계셨던 거죠. 애청자님의 운전자 보험 보장성 부분만 따져보면 사실 2만 원이 채 안 되세요. 적립보험료로 결국은 한 13만 원 가량을 불입을 지금 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운전자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내고 계시긴 했지만 그 안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 2만 원도 채 안 됐던 거고 그렇죠. 13만 원은 그냥 적립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만기에 돌려받게 되는 부분으로 그냥 적립만 하고 계셨던. 그렇죠. 그러면 사실 매달 저축한다는 개념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멀리 보면 예를 들면 뭐 20년을 내고 정말 80세 때 돌려받는다 네. 하면 한 3천만 원 냈다고 치면 지금의 3천하고 그때의 3천 화폐 가치 떨어질 거고 그리고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질 거잖아요. 같은 돈 가지고. 그리고 그 돈이 다 안 모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보험사에서 뛰어가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에서는 또 사업비라는 네.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내가 낸 돈 전체를 다 돌려받기는 또 쉽지가 않다. 자, 만기 때 돌려받는 거니까 80세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때 화폐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걸 굳이 이 돈을 적립을 하지 말고 매달 13만 원씩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 진행해 볼까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실 때 사실은 만기 환급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적립금이 보장성 보험료에 더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립금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그게 저축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네. 적립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 뭐 그 갱신형 상품이다. 그러면 갱신돼야 될 보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을 해주는 형태로 쓰이기 위해서 적립금을 미리 받아둔다든지 또는 적립금을 내가 저축으로 생각하고 불입을 하셨겠지만 그중에서 일정 부분은 또 사업비로 차감한 이후에 적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들 입장에서는 보장성 보험료를 가입할 때는 적립보험료를 뺀 보장성 보험료만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환급금보다는 그냥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보험료로 보험료를 낮추는 게 중요하고요. 애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이긴 한데 적립보험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법규가 자주 바뀌거든요. 맞아요. 근데 바뀔 때마다 매번 대응을 할 수 없겠지만 2년, 3년 크게 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잘 이제 대응을 하려면 많이 낼 필요 없죠. 어차피 바꿀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최소한의 보장성 보험료로 사실은 월 보험료를 높이신다고 해서 내가 높인 금액만큼 저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그거를 인지하신다라고 하면 보장성 보험료만 가지고 갈 때 보험료를 상당 부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보험료로 가지고 가시다가 우리 김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규라든지 내용들이 바뀌셨을 때는 언제든지 갈아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적립보험료를 특히나 많이 가지고 가는 보험의 종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처럼. 그렇죠. 이제 사실은 모든 보험에는 적립형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 시스템 자체적으로 보장성 보험료에 일정 부분의 적립금을 넣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태의 보험들도 있었고요. 또는 적립보험료를 넣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또 적립보험료를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갱신이 돼야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고객들 입장에서 그거를 바로바로 체감시키기가 부담스러웠을 때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럴 수 그렇죠. 있으니까. 설계사 입장에서는 적립금을 더 추가해서 넣으면 당장 올라가는 보험료는 적립금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으셨겠죠. 하지만 결국은 내 돈이 계속해서 적립금으로 차감이 되다 보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험이든 보장성 보험료라면 보장성 보험이라면 그 안에 적립금을 포함할 수가 있겠고요. 뭐 또 다른 내용으로라도 아무튼 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더해질 수는 있는 거죠. 자, 특히 운전자 보험에는 적립보험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 전문가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지 않으시다면
10,000원대라면 충분한 운전자 보험인데 내가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운전을 업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3, 4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적립보험금을 넣었을 때 이 적립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기 환급금을 받는 보험들은 그 안에 반드시 적립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형태만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겁니다. 네, 이제 맞죠. 적립보험금 중에서 그런데 사업비를 일부 차감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낸 적립보험료도 100%를 다 받으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적립보험금 없이 보장만 되는 보험이었는데 만기 환급이 되는 보험은 없네요. 그런 보험은 없죠. 환급금이 많이 낮겠죠. 거의 없겠죠. 적립금을 안 넣었기 때문에 안 넣었으니까 돌려받을 것도 없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렇구나. 어차피 안 돌려받을 거 넣지 말자.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만기 환급형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립금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 적립금이 얼마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살펴보니 내 운전자 보험에 적립보험료가 과도하게 있더라 발견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저희는 노래 한 곡을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돈키호테 2부 계속해서 돈을 키우는 선택의 순간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의 전문가죠. 봉선미, 김충남 가정경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하다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내 운전자 보험에 만약 적립보험료가 과도하게 있더라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쌓여있던 거 주세요. 전 더 이상 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 근데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복습 한번 하면 딱 증권을 열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운전을 하는 직업이 아닌데 운전자 보험이 10,000원이 넘는다. 그러면 약간 점검이 필요하고요. 운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만 원이 넘는다. 점검 필요하고요. 주택화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10,000원이 넘는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적립보험료를 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되는 이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을 5만 원에 가입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4만 원이 다 쌓이는 게 아니라 3만 얼마가 좀씩 쌓일 거예요. 사업비가 나가니까. 나가니까 여태 쌓였던 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마다 다른 게 최소 보험료를 3만 원으로 정해놓은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나는 줄이고 싶어도 못 줄이는 거야. 그 이하로.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한번 증권을 살펴보고 네네. 그리고 나서 없앨지 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옛날 또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 중에 또 특약들이 괜찮은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해지하지보다는 우리 돈키호테와 함께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민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할 뻔했네요. 자,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 역시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전문가님들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 PD는 내가 그래서 보험이 몇 개지? 그래서 나 한 달에 얼마나 나가지?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나는 얼마 없어. 몇 개 없어. 하지만 막상 찾아보면 이래저래 그리고 나 아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나 대신 들어준 보험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몇 개가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그것부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무료로 도움드릴 수 있고요. 봉선미, 김충남 두 분 전문가에게 궁금한 가정경제 이야기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99 내용 적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자 보험과 관련해서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 진짜 10,000원으로 돼요? 라는 질문들이 꽤 많거든요.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진짜 10,000원대면 가능합니까? 네, 10,000원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연령대나 직업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운전자 비용 담보만으로 가입하실 때는 10,000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년도를 기준으로 예전 꽤 낮고 뭐 요즘 꽤 낮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애청자님들 운전자 보험을 점검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연도가 있는데요. 2019년도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이전에 가입했느냐 이후에 가입했느냐. 그렇죠. 2019년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비용 담보들 있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 가입이 안 돼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한도로 가입이 아마 돼 있으실 거예요.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상 내가 사고를 내고 나서 가해자인 경우에 상대방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때는 3천만 원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2019년도 이후에는 1억 원으로 상승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최대 뭐 2억 5천까지도 가입이 가능할 정도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늘어났거든요. 그 기준점이 2019년도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500만 원 한도였던 게 2019년도를 지나면서 3천만 원 또는 지금 5천에서 7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연도수를 좀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로 이제 잘 아시는 민식이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스쿨존에서 혹시라도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이제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2019년도만 해도 이제 벌금이 2천만 원이 운전자 보험에서 한도였어요. 근데 법이 이제 3천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운전자 보험이 못 쓰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다만 혹시 사고가 났을 때 한도가 3천인데 내 운전자 보험에서는 2천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1,000 정도를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다가온 거죠. 그렇군요. 자,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요즘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대인은 3천만 원 그리고 대물은 500만 원까지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 금액들이 늘어났어요. 몇 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몇 억으로 늘어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보장되는 게 그렇게 커지면 보험료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매달 내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 원대로 돼요 진짜. 네, 이게 이제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을 정하거든요. 손해율.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사람을 가입시키냐에 따라서 손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부예요. 근데 해봤자 그냥 마트 가는 정도, 아이들 등원 하원, 그럼 운전을 많이 안 하죠. 그렇죠. 당연히 사고 날 확률도 적어요. 그래서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 3천 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는 버스, 택시, 중장비 운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합의금이 똑같은 2억 원이나 할지라도 한 10,000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적게 하시는 분들은 10,000원이면 되는 거고요.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 또한 3, 4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를 자꾸 묻는구나. 주행거리는 이제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다르네요. 네. 운전자 보험이랑. 네. 자동차 보험하고 그렇군요. 운전자 보험하고가 조금 또 틀린 개념이 있어요.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위해서 설계된 보험이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으세요. 자,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운전자 보험 10,000원이면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3, 4만 원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자, 그럼 애청자님 가족의 보험을 전체적으로 손봐주셨어요. 150만 원이 넘게 내고 계셨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선 상담을 해보니까 건강보험은 꼭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게 암, 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모두 준비를 해드렸고요. 잘하셨네요. 생활비 고민을 덜어줄 진단금을 포함해서 수술 받으실 때마다 매번 또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각종 수술비까지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세 분 보험료의 합계는 짜잔 58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범위를 이렇게 최대한으로 넓혔는데 왜 58만 원으로 확 줄어든 거예요 도대체. 자, 너무 좋습니다.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문제의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운전자 보험도 이제 조정해드렸는데요. 기존에는 적립보험료가 워낙 많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최소 필요한 운전자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약들이 있어요. 상해 특약들. 운전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다칠 위험이 높았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 원 정도로 좀 줄여드렸고요. 네. 실손을 포함한 보장성 보험료 이것저것 해가지고 64만 원으로 대략 놀라지 마세요. 91만 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분 동안 방송을 했죠? 한 38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놀라기 너무 많아. 1만 원이 제일 컸어요 목소리가. 충남 전문가님. 그랬군요. 이분은 중장비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칠 만한 위험성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조금 더 보완을 해드렸고 그러다 보니 상해보험까지 더해서 6만 원으로 줄이게 됐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적립보험료는 싹 빼신 거죠? 네, 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략 91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이 매달 생겼습니다.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서도 말이에요. 우리 청취자분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디 생각이나 하셨겠습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큰 구멍이 매달 뻥뻥 뚫려 있을 줄이야. 자, 그럼 그 91만 원을 어떻게 활용해 주셨는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우선 대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황에 대한 그 마음 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었거든요. 대출 상환.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자만 내고 계셨던 은행 대출금에 원금까지 일부 상환을 시작하시는 걸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15만 원씩 지급되는 간병인 보험을 부부가 각각 3만 원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비갱신이고 또 납입 면제 혜택이 좋은 데다가 무엇보다도 아플 때 가족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분이 다 상당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제 간병인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이제 부부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자녀분들한테 피해 주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리고 남편 아내 누워 있을 때 서로 이제 일 때문에 이제 간병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간병인을 쓰면 한번 쓸 때마다 하루에 한 15만 원씩 이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도 이제 비갱신형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를 일정 부분 책임져 주는 부분도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제 15만 원씩 시작해서 5년에 10%씩 인상이 되는 체증형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간병인 24시간이 15에서 20만 원 하는데 20년, 30년 뒤에도 똑같이 15에서 20만 원 할 일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보험료가 일정 부분 올라가더라도 체증형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에 간병인 비용으로 나오는 돈도 같이 올라가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체증형이라는 게. 자, 요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꿀팁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애청자님은 대출 원금을 갚아 나가고 간병인 보험 각각 3만 원씩을 준비하고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좀 남았네요. 그렇죠. 남죠. 대출금 일부 상환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대략 10에서 15만 원 정도 자금이 생기시긴 하셨는데요. 다가올 노후를 대비한 상품도 필요했지만 현재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고 또 꾸준히 저축을 해오시던 가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단기 저축을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축은 습관에 가깝기 때문에 맞아요. 해당 금액을 그대로 두면 사실은 생활비로 활용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 적금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6개월 만기부터 천천히 경험을 해보시다가 보면 아마 저축도 나름대로 꾸준하게 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종잣돈을 좀 형성하시게 되면 재미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되실 것 같으세요. 맞아요. 저축에 재미 느끼는 게 제일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대출금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 상환에만 포커스를 맞추셔서는 안 되고 대출 상환도 해 나가시면서 저축도 같이 병행해서 종잣돈도 같이 마련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빚 없애는데 먼저 빚을 그렇죠. 먼저 없애고 나서 저축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두 가지를 같이 해야지만 내가 좋은 상품이 생겼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 상환을 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생겼을 때 종잣돈 마련과 같이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축 진짜 습관입니다. 습관을 아직 못 들이신 분들도 우리 전문가님들께 매서운 말을 들으면서 저축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그런 습관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6개월 단기 적금으로 그렇죠. 해주신 것도 굉장히 네네. 현명했던 것 같고요. 네네. 네. 6개월 단기 적금을 내가 이제 6개월 만기가 됐을 때는 그 금액을 다시 또 예치를 시키면서 그렇지. 다시 네. 이번에는 1년 적금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게 끝났을 때는 예전에 6개월 우리 만기로 해가지고 묶어놨던 돈하고 1년 만기로 묶어놨던 돈을 합쳐서 또 이제 2년짜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도전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애청자님의 고민을 싹 다 해결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도 점검을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뭘 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더더 말고 집안 장롱 속에 숨어 있는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르는 보험 증권, 증권만 찾아도 정말 숨어 있는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권이 잘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콜센터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험 증권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하면 이메일로 보내주고요. 팩스로 보내주세요 하면 팩스로 보내주고요. 다 보내줘요. 일단 전화만 해보세요.
웬만한 콜센터 누르고 0번 누르면 상담사 연결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어디 거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자,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어디 거 갖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내 안보험이 어디 거였지? 뭐 이런 거. 어디에 네. 가입했는지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단계부터 전문가 도움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버는데 쓰는데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모이는 돈 없는 우리 집 경제 사정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책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면 시원하게 해결을 되니까요.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 손 잡아드릴게요. 자, 질문도 상담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창 샵 0999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전문가분들 가신 뒤에도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꼭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 그리고 지금 생각났어요. 음.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어딘지 모르겠다. 네. 그럴 때는 인터넷에다가 음.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내보험 다 보여 치면은 아하. 다 나와요. 도와주세요 그냥. 네. 저 어려우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전문가들 눈에만 네. 보이는 그 보험료 절감으로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죠. 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하시면 뭐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알찬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오르는 물가가 걱정이시라면 노후가 걱정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해보셔야 하는 건 가계부 작성, 우리 집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작성한 가계부를 토대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어떤 것인지, 향후 예상되는 비용은 어떤 게 있는지, 목적 자금은 마련하고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걱정이 되신다면 돈키호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Come on. 청취자분들의 가계부에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예고도 부탁드릴게요. 김충남 전문가님. 내일은 우리 집 경제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재무상담소 시간, 보험 가입의 적절한 시기, 골든타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온다고 그렇게 막 소개하시는 거 아니죠? 내 거 아니라서 성의 없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성의 없게 들렸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용서해드리는 걸로. 그러니까요. 오늘 김충남 전문가가 감기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열국까지 막 피어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봉선미 전문가도 오늘 따뜻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